지금 이런 명태균 게이트의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3대 특검법이 정부가 공포를 했고 실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인씩 추천을 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에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추천을 했고 김건희 특검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최혜병 특검으로는 이윤재 교수 검사 출신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3명을 추천을 했는데 전반적인 추천의 흐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을 하는 건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아니 왜 민주당하고 야당 중에 조국혁신당만 추천하냐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아니 그럼 내란 특검인데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그럼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명태균 이슈 수사해야 되는 김건희 특검 핵심인데 개혁신당에 이준석 의원 있는 그 당에서 추천해야 됩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떤 뭐 진행자가 라디오 아침에 자기 인사말에 뭐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을 운운하면서 뭐 특검의 편향성 이거를 좀 문제 제기하려고 시동을 걸던데 굉장히 제가 불쾌해서 어제 시방쇼에서 제가 댓글 한번 걸었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아침 진행자. 제가 아침 라디오 이제 하차했으니까 진행자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번 특검 매우 중요하다. 정말 그렇죠.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묵은 때 이거 완전히 쇠수세미로 밀듯이 팍팍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천된 특검분들 다 뭐 한 분 한 분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선택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좀 좋은 분들 더 평판을 많이 수집을 하실 테니까 해서 정말 진실만 볼 사람 수사를 과잉해서도 안 되고 축소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있는 그대로 이게 물이면 물 콜라라고 부르지 말고 물이면 물 뭐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특히나 김건희 특검에서는 명태균 이슈 요거 좀 바르게 수사할 분 그런 분으로 잘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그리고 바랍니다. 이제 그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이제 그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추천했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수 그 판사를 하셨죠. 대검 감찰부장 출신 한동수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사실은 이 조은석 그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내내 감사원에 있으면서 감사원장과 그리고 이제 유병우로 대표되는 감사원에 어떻게 보면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외롭게 싸운 분이거든요. 최재랑 싸우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할 때 2명의 기자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명 누굽니까? TV조선의 이진동 기자, 지금은 뉴스버스 대표이시죠. 그리고 이제 한겨레 신문을 다녔던 김의겸 기자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이제 뒤늦게 비화가 나왔습니다. 뭐냐? 당시에 김의겸 기자에게 그 최순실과 박근혜와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제보를 해준 사람이 당시에 현직 검사였던 조은석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몰랐네. 단독 아니에요 이거? 단독은 아니고 본인이 이실 짓고 한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늦게라도. 이거 정말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벌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이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청와대가 있고 그 배후에인 최순실이 있다는 얘기를 김의겸한테 귀뜸해줬고 김의겸은 한겨레 그 집중 취재팀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검으로까지 이어지고 박근혜 탄핵까지 이른 겁니다. 현직 공무원이 기자에게 이런 제보나 의혹을 알려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모든 검사였죠. 그러니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 있는 제보를 하신 거예요. 전 이거 지금 처음 들었는데 저는 조은석 후보자님 더 마음이 가네요. 은근히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뭐 국민 추천제요 뭐예요 지금? 국민 추천제요? 지금 막 보시는 분들이 아니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다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어요. 그걸 입을 다물 수도 있는 건데 용기 내서 그런 거는 좀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의겸 기자의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를 들어 의상실 문제라는 이런 거 알고 있었던 이진동 기자가 추가적으로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보도를 제한하려는 태도를 이겨내고 보도를 이어감으로써 그게 박근혜와 최순실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거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2009년도에 대검찰청 대변인 할 때 만나봤고 조은석 그리고 2017년도에 서울 고검장 할 때 만나봤는데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조승사자. 간직하신 분이죠? 저승사자에 조은석 붙여가지고 걸리면 죽는 겁니다. 내란 특검법 맞는다. 큰일 납니다 이거. 폭격기. 큰일 납니다 이거. 내란 특검도 중요한데 그 명태균 쪽으로 한번. 아니 김건희 특검이 중요해. 김건희 특검 진짜 잘해야 돼요. 여기 너무 걸려 있어 많은 게. 내란만큼 중요해 진짜.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는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을 추천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도
김건희나 윤석열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강력하게 모든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또 뭐 탄압받았던 분들 입장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억눌러 가지고 못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씀 주셨듯이 어떤 뭐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뭔가를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터뜨리는 게 두려우니까 그걸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력을 보여줄 분들이 가시면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계속 주위에 알리면 된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늘 검찰 수사를 비판할 때 과잉 수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안 해버리고 뭉개거나 이 두 개거든요, 사실은. 덮어주거나 과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번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진실만 딱 밝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렵습니까? 되게 쉬운 얘기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우리가 검찰에 대한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저는 정말 천추의 한인 게 제가 이걸 미리 예견을 했더라면 제가 국민의힘 당적을 안 가졌을 텐데. 내가 진짜 당적을 가져가지고 매일 저보고 특검 보고하라고 국민 안 추천해 된다. 주시는데 갈 수가 없어. 너무 그냥 정당 아쉽습니다. 바로 세우기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냥 정당을 가입을 안 할 걸. 그랬으면 저는 김건희 특검 손 들고 들어가죠, 제가. 근데 사실 손 들고 그렇기 들어갔을 때문에 텐데. 또 이준석이 이렇게 봉쇄된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안에서 그렇죠. 이 내밀한 걸 천추해야 가보니까 천추해야 돼.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야, 이런 굉장히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조승사자까지 나타나가지고 노리는 사자 상황에서 좋은데요, 사자. 우리 윤석열 씨가 오늘 사저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나타났는데 그 차림이 반팔 반바지에 저는 이게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찜질방 가 있는 줄 알았어. 찜질방에서 입는 거 아니야 이거? 찜질방 복장인데. 야, 근데 진짜? 이런 그 사실은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아무리 집에 밑에 있는 상가를 지나다닌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외모 단장은 좀 하고 다녀야 되는 아니 거 요게 지금 자기 네.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자기 집이 아니고 네. 자기 지하. 집에 바깥에 사람들 다니는데 지하 거기 상가. 이러고 갔다는 거 상가를 이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심각한 복장이네.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과 포즈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인 앞에 닥친 굉장히 큰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 의심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실 여태까지 또 뻔뻔한 워딩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 자기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 보니까 이 대통령이 가진 권한, 특히 이 의지를 가진 분들이 특검에 모였을 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애초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일을 해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특검 안에만 맡겨놓고 우리가 또 관심을 끊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24시간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딱 그 특검은 갈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사실은 저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잖아요. 근데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사형 반대론자실 텐데 이건 확실히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근데 나오죠. 전 경찰도 조금 이건 자존심 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오늘까지 출석하라 그랬는데 출석 안 하고 지금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보하고 보란 듯이. 있는 내란범이 내란 수괴가. 그럼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윤석열 정권은 MB계, 검찰, 명태균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명태균 활보하고 다니죠. 뭐 이분도 지금 뭐 보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MB 뭐 권성동이니 뭐니 다 정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검찰 한동훈부터 싹 다 지금 정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실제 검찰은 또 윤석열 후배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지금. 맞아요. 정권 하나만 바뀌었다 뿐이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가야 될 길이 정말 멉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 이번 특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발 국민만 바라보고 정말 그 부여된 권한을 정말 저는 올바르게 써야 된다. 정말 중요한 저는 변곡점이 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 수사는 특검이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이런 거 깔끔하게. 동지부를 짓고 더 이상 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MB 네. 말씀 주셔서 제가 MB계. 여기서 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냐면요. MB 때문입니다. MB 때문에. 제가 옛날에 그 한때 흑역사라고도 얘기했지만 이명박과 이준석을 좋아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면서 항상 내가 과거에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나. 한마디로 이게 물리적 영토에서 벌어진 내란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이버 내란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심각하다고 당해도 그렇고 뭐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물리적 영토에서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눴잖아요. 그래서 미친놈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신적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그 인식을 장악하려는 그 이제 방첩사 관련해서 여인형이 인지전 TF를 꾸렸습니다. 이게 심리전에서 넘어가서 인지전은 뭐냐면 우리 인지에 그냥 아예 조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뉴라이트 세력들 얘기 나왔죠. 네.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늘보막교 리박스쿨 리박스쿨. 늘보막교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직 나올 게 훨씬 많은데 결국 파고 가다 보면 다 일본 극우 세력이 나와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그
말로는 안보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극우 세력들하고 뒤에서 결탁하면서 움직였던 정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구나. 전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고 결국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로 거의 모든 악의 축은 다 MB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적 영토를 침탈해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을 그냥 뭐 심심해가지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레이싱 모델부터 유튜버, 스트리머 막 암살 예고에 온갖 5만 가지 것들을 나오죠. 다, 예. 이게 다 그 15년 정도 된 일입니다. 계속 가랑비 엿졌듯이 저들이 군사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당에서도 뭐 커뮤니케이션, 뭐 설득하자, 경청하자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저들이 맨날 체제 전쟁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일본 방식으로 대한민국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한 겁니다. 길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끊게 만들고 지금 뭐 나중에 사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네네. DC의 그 AI 매크로 문제도 이거 공론화돼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실시간으로 막 댓글이 수십 개가 달려 있는데 같은 IP로 내용은 다 달라요. 다른 여러 사람이 글을 그냥 댓글 단 것처럼 이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IP는 같은데. IP가 같은데 훨씬 교묘해. 훨씬 교묘해져요. 이게 무서운 만약에 거야. 아이디를 사서 일반 커뮤니티에 그렇게 댓글 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끔찍한 시대예요. 늘보학교 교장님은 원시적인 거야. 원시적인 아이디 100개 거예요. 줄까 막 이러잖아요. 그건 아이디 줘서 자기가 다는 거 지금은 그쵸. AI로 하는 거야. AI로 더 합니다. 심각해 이거 네. 정말. 맞아요. 그 교장 선생님 리박 모 대표. 리박 수준에서도 요 정도 하는데 맞아요. 진짜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지능적으로 체계적으로 네. 해버리면은 이거 이거 대응해야 그래서 됩니다. 정보 진짜.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뭐 댓글 자꾸 이런 얘기 나오니까 댓글 뭐 단 거 갖고 그래. 우리가 뭐 팩트와 진정성을 갖고 싸우면 되지. 이게 그동안 민주당 방식이었거든요. 네.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고 우리의 정신적 영토를 침탈하기 위해서 아이들까지 세뇌시키고 동원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이거는 경제 주권, 안보 주권, 여러 주권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네. 국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선 이건 정보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본 극우 세력들이 이거 다 잡아내야 돼요. 네. 그 정보 주권의 문제를 바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두 번, 세 번 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는 또 그대로 잘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안심이 되는 측면들이 많은데 특히 국무회의의 당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요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수용해서 그들에게 토론 기회를 보장하고 10일 날에도 그저께죠. 국무회의 봤더니 무려 6시간이나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저는 어제 그 상장 그 어디죠?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네, 거래소에 한국거래소. 이제 첫 외부 일정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가서 그 직원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죠, 과장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저는 지켜보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맥락이 이해가 되고 아 이분은 이런 게 민원이 있고 또 대통령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구나가 이해가 되는데 과거에 무슨 뭐 민생 토론회인가 이런 거 다니다 보면은 뭐 어서 또 술 먹고 왔나 뭐 다음에 그치. 보리밥 먹으러 가나 뭐 입맛만 쩝쩝 따시면서 뭐 자기 얘기에 그냥 아이 뭐 검사들이 뭐 해보면 다 아는데 뭐 할게요 뭐 믿어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또 술 먹고 그래서 저는 그 차이를 많이 좀 느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게 바로 리더 한 명이 바뀌었을 때 오는 효능감 내지는 조직 장악력이라고 봅니다. 뭐 축구팀도 마찬가지잖아요. 1등하는 팀은 감독 누가 가도 1등 다 만듭니다. 근데 꼴찌하던 팀을 감독이 가가지고 팀의 체질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꼴찌는 아니었지만 그 월드컵 4강시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감독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히딩크 감독 와가지고 막 똑같은 선수인데 막 체력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4강 갑니다. 막 말디니가 막 숨도 못 쉬었어요 그때. 막 둘이서 압박 축구 하니까 와 꿈은 이루어졌잖아 그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국민주권 정부 딱 보면은 오늘 좋은데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니까. 항상 좋습니다 컨디션은. 그래서 제가 딱 히딩크 감독 생각이 난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 히딩크 감독. 내일 물레동궁에서는 히딩크 언급 금지입니다. 돌려막기 안 돼요. 히딩크 감독 같은 케이스가 한 3개 더 있어요. 제가 예. 찾아가겠습니다. AI의 도움을 좀 빌리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아, 이거 이제 큰일 날 뻔했네. 그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회의가 정말로 다른 게 뭐냐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하고도 다른 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취임 후 하루 만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을 했죠. 국무조정실장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차관들을 데리고 국무회의 비슷한 회의를 해가지고 정책 점검을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차관 정치를 쉼표 찍으면서 맡기지 않고 실제로 본인이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열어서 책임성 있는 역할을 더 빨리 시작하고 그 얘기는 정부를 운영하는 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전 정부 사람들이 있어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수의 국민들이 국무회의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냐 처음 봤다 이런 거 그러면서 계속 관심 가지고 막 주위에도 기사도 공유하고 하거든요. 특히 어제 그 한국거래소 가셔서 그 직원한테 과장한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거는 주위에 정말 많이 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딱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행정 일을 해왔는지
하셨는지 그리고 또 정치를 해오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맞아. 저도 그래서 예전에 그 지지난 대선 때 게임 그 유튜브 출연권으로 한 1시간 정도 대선 기간에 그 준비를 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땠어요 그때? 근데 제가 그 딱 그 게임 쪽 e스포츠 쪽을 자세히 아시지 않으시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네. 근데 그 딱 질문이 어제 그 과장님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처럼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 분야의 활동을 해왔고 관심을 가져왔는데도 그리고 그 전문가분들 그 이도경 보좌관이라고 게임 쪽 오랫동안 그 준비해온 분이 있어요. 또 있어요? 같이 갔는데 네. 근데도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주변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긴장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이제 제대로 된 행정과 정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아니 우리 이사님처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보통은 잘 없는데 내용적으로 그랬다는 거고 1시간 동안 해보니까 태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좀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옆에 그 당시에 이제 한준호 의원이 또 이렇게 그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녁 시간이 좀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마무리하자니까 아니라고. 이번에 김밥 한 줄 있잖아요. 이게 쇼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던 게 식사 그냥 걸으시면서 이거 중요하다고 페이퍼 보시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는데 와, 1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소감을 막 몇 개 썼었어요. 유시민 작가님 표현처럼 발전 도상인이라는 게 뭔지 알겠다. 발전 도상인.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이후로 이제 최근에 5월 18일에 광주 e스포츠 경기장 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e스포츠 행사였어요. 근데 그 딱 끝날 무렵에 이거 즉흥적으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 게임인데 확률형 아이템 이슈 맨날 들은 게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다.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그걸 딱 얘기를 하시는 막 거예요. 시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보니까. 실제로 되게 중요한. 근데 그걸 장난치고 막. 근데 바로 그냥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만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고 그냥 뭐 e스포츠 경기장 가서 그냥 관람하고 쇼하고 이런 정치인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진심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개관이 폐지도 진짜 의지를 갖고 있다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갔으면 아마 갤러그는 없나 이러고 스트리트 파이트 좀 재밌지. 아유 뭐 갤러그 여기 젠가 없나 젠가 벽돌이나 한번 빼보지 뭐. 아니 뭐 술 게임이나 하지 뭐 이러면서 결국 술 게임으로 가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지도자가 어떤 뭐 의지라든지 어떤 뭐 깨끗한 마음, 뭐 공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열정 그리고 지적 호기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 뭐 일부 좀 해봤습니다만은 상사도요 관심이 없잖아요 일에.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속인다니까. 맞아요. 속여요. 그렇지. 보고 1, 2, 3만 만들어 가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4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뭐야 이러면서 아무거나 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비교를 해보자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지고 지난번에는 국무회의 이제 실무자도 들어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장관들은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 안 하려면 이제 가야 돼. 공부해서 가야 돼. 공부해서. 공부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지도자의 그런 지적 호기심, 열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뭘 알아야 질문도 하고 알아야 이해를 해서 시키지. 윤석열처럼 뭐 아무거나 그냥 갖다 주면 이게 백지야 뭐야. 막 그때 백지 보고 찍은 사진도 하나 있었거든요. 백지 보고 연기하고 아무거나 안 써 있는데. 차이였어. 그치. 백지로. 컴퓨터도 긴 화면이었죠. 네, 그리고 더 웃긴 거 그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뭐죠 회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대국민 담화도 하는데 책상이 방금 들어온 것처럼 리모델링한 것처럼 깨끗해. 그러니까. 책 한 권도 없어. 나 진짜. 아니, 맞아 후보 때 우리 책상만 봐도 이렇게 다 뭐가 올려져 그치. 있는데 정말 심각했던 거예요. 야, 진짜. 김종이 그거는 아주 김종이 레전드예요. 기억나죠 빈종이.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참모가 후보 때는 써준 것도 브리핑도 못해. 그 써준 것도 그것도 참모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외국 정상들 왔었나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롬프트 안 나와가지고 몇 분을 그냥 쩝쩝거렸잖아. 몇 분을 그리고 국군에 날 소리하고. 때도 열중쇼 안 했잖아. 열중쇼 하는 것도 몰라가지고. 그쵸. 이 하나부터 네, 열까지 에피소드가. 나열하면 뭐 끝도 한도 없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시계를 만든다 안 만든다 설왕설래를 했는데 제가 오늘 이게 보도자료 나온 거 보고 무릎을 탁 친 게 디지털 굿즈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시계를 요즘 많이 타잖아요 디지털 네. 시계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배경화면으로 쓸 이재명 쉽게 대통령실 휘장과 이재명이 서명이 돼 있는 쉽게 배경화면을 우리 국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줘서 사실상 이재명 시계를 모두가 찰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 이게 특히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건 그 계속 기사로도 나오고 하듯이 국민 주권 정보가 핵심이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 이런 시계가 있어도 물론 되게 그 뿌듯할 텐데 이 정보 내가 같이 한 거야. 국민들이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막 효능감이네, 효능감이 야 내가 옛날에 이때 우리가 같이 한 거다 이러면 이 자부심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나 봤더니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낸 걸로 보이고 이 보도 자료에 본인 멘트도 나옵니다. 디지털 굿즈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고 연결되는 감각적인 소통 플랫폼이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주권이 손안에서 구현되는 시대, 그 상징을 국민 일상 속에서 녹여내고자 잘 했다. 썼네. 야, 워딩 멋있게 치장합니다. 이거 멋있습니다. 보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한번 효능감을 느끼면 못 벗어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통령 뽑고 나 일상 돌아가야지 했는데 그러려고 하시던 분도 못 돌아가고 계속 카톡방이 불타고 아니 있습니다. 김남국 비서관님 그날 개편날 제가 여기 와서 봤는데 뭐 약간 뭐 쭈뼛쭈뼛 이렇게 하시더니 들어가시자마자 약간 홈런을 치시네. 아니 약간 그날은 좀 의욕도 약간 제가 옆에 느끼기에는 약간 좀 일을 많이 해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약간 이런 되게 모습이었어, 약간 뭐 보니까. 네. 완벽히 뭐 100% 막 원하는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저 친구는 가서 육성 열심히- 선수인가? 막 이랬는데. 그래서 나는 아니 좀 일을 오래 해서 좀 지치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자마자 열심히 하시네. 또 그러니까요. 홈런 치셨네 이거는 또.